4년 전 성남의 한 개인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환자 25명이 집단으로 감염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이 외면한 사례는 이것뿐일까요? 한국의료분쟁중재원에 신청된 병원 내 감염 사례는 지난 5년간 452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주사 감염 사례만 별도로 걸러냈다고 하는데요. 감염 결과를 토대로 주사 감염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 피해자를 선별한 결과 452명에서 110명의 사례가 추려졌다고 합니다. 병을 고치러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놔준 주사를 맞고 감염이 되어서 목숨까지 잃게 된 주사 감염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여사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몸이 아프고 병이 나면 병원을 가야 합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이라는 곳은 아픈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들은 또 다른 병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니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해도 저항력이 약해진 환자는 쉽게 전염이 될 수 있는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병원을 안 갈 수도 없으니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병원균에 의해서 전염이 된 게 아니고 병원에서 놔준 주사를 맞고 탈이 났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사를 맞고 탈이 났다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주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주사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간호사가 잘못 찔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사제 약이 감염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주사 감염 피해자 110명 중에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집단 주사 감염 피해자 43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2016년 어떤 의원에서 C형 간염, 집단 감염 30명과 2017년 어떤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집단 감염된 13명,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질병본부가 역학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피해자는 67명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모두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례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취재한 취재팀들이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이 외면한 주사 감염 사례 67명을 주사 감염 양상과 원인을 심층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균에 오염된 주사를 맞으면 면역 상태에 따라서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주사 감염 피해자 110명 중에서 감염증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뜬 6명은 주사를 맞은 뒤 수일 내에 골수염, 척추염, 괴사성 근막염 등 감염증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장기 부전이 오고 폐혈증, 쇼크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균에 오염된 주사를 맞으면 근육이나 혈관 내로 직접 세균이 주입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심할 경우 수시간 내에 폐혈증으로 진행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경남에 거주했던 58세 남성은 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서 통증 주사를 맞았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쓰러졌답니다. 이분은 뇌수막염이라고 진단을 받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원인균은 폐렴 연쇄구균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의사는 2015년 12월부터 환자가 숨질 때까지 1년 4개월 동안 통증 주사를 22차례나 맞췄답니다. 그러니까 20일마다 한 번꼴로 주사를 놨다는 얘기입니다. 환자는 퇴행성 척추질환을 치료 목적이었다는데 의사 양반은 환자가 정말로 척추질환을 앓고 있는 건지 한 번도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검사도 안 하고 주사를 놨다는 건데요. 이해가 안 됩니다. 감염관리 역시 엉터리더랍니다. 의사 양반은 일회용 비닐 장갑을 수차례 재사용했고요. 주사 부위를 제대로 소독도 안 하고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비닐장갑 일회용인데 그게 돈이 얼마나 든다고 재사용을 하시나요? 아낄 걸 아끼셔야지 참 그런다고 부자 안 됩니다. 소독도 안 하고 그러니 사고가 나는 겁니다. 감정선은 기초적인 문진 활력 징후 조사 기록이나 감염 관리 지표인 기초적인 혈액 검사를 22회 시술을 하는 동안 한 차례도 시행한 기록이 없더랍니다. 의사가 맞기는 한 걸까요? 아니, 뭔 배짱으로 그랬을까요? 대단합니다. 또 강원도의 37세 여성은 마취통증학과 의원에서 왼쪽 무릎 부위에 통증을 완화해주는 신경차단술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뒤 폐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오면서 응급 후송이 됐고 나흘 만에 숨졌다고 합니다. 폐혈증 원인은 고름 사스말균이었다고 하는데요. 감정선은 유균적 조작의 미흡함이 괴사성 근막염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군요. 주사제를 다룰 때 조작이 미흡해 오염이 된 것을 주사를 놓아서 감염이 되어서 그리 되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주사가 이렇게까지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또 51세 남성은 충북의 신경외과 의원에서 어깨 부위 통증을 줄여주는 관절강내 주사를 맞았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급성 폐혈증으로 숨졌다고 합니다. 감정선은 폐혈증의 원인은 어깨 부위 염증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의사처치 행위 주사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죠.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데 싫다고 해야 하나요?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럴 거면 병원에 왜 왔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또 분명하게 짚고 갈 게 있습니다. 모든 병원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요, 환자분들도 주사 맞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병이든 간에 주사를 맞아야 빨리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안 놔주면 불안하고 찝찝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취재진들이 새롭게 확인한 피해자 67명 중 23명 35%는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등에서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경차단술은 가장 널리 시술되는 통증치료 주사라고 하는데요. 빠른 통증 완화 효과 덕에 널리 처방되고 있답니다. 지난해 2018년 우리 국민 579만 명이 신경치료술을 2,775만 회나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10명 중 1명꼴로 1년에 평균 4, 5번을 통증 주사를 맞았다는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아픈 곳도 많고 주사도 많이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의사가 맞아야 된다고 하면 맞아야 됩니다. 병을 낫게 하려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별 수 있나요? 그리고 취재팀이 보도한 성남 집단 주사 감염 사례에서도 신경차단술이 통증 주사가 감염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합니다. 이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돌아가면서 주사제를 혼합 조제했는데 무균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의사 감독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주사제를 혼합 제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다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걸 만만하게 생각하고 간호조무사들이 겁도 없이 돌아가면서 조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신경차단술 외에도 신경성형술 5명, 관절강내 주사 5명, 프롤로 주사 6명 등 주로 관절이나 척추 통증 시술이 주사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통증 주사가 동네 병원에서 남용돼 처방되다 보니 감염 위험도 커졌다고 분석한다는데요. 어떤 병원 재활의학과 과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주사제는 기본적으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감염 위험은 확률적인 부분이어서 통증 주사를 1000회에 놓으면 1명은 분명히 감염 사고가 난다고 인식되어 있답니다. 알수록 점점 더 무섭네요. 그렇다면 주사를 맞고 그 1명이 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재수 없으면 감염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요, 주사 감염 피해자 67명 중에는 50대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60대는 17명, 70대는 10명이고요. 50대 이상이 49명으로 7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돼 통증 치료를 자주 받는 환자들이 주사 감염에 취약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별로 주사 감염 사례는 대부분 동네 병원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피해자 67명 중 60명, 89%가 1, 2차 의료기관에서 주사를 맞았다는데요.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주사 감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마취통증과 의원에서 근무했던 어떤 간호사분 말씀이 이분은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개인 병원으로 갔는데 그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포도당 기타 약물들을 섞어서 하루에 수십 번 쓰고도 버리지 못하게 하고 일주일 이상 쓰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네요. 그 병원은 주사기는 바꾸는데 섞어놓은 약에 커다란 바늘을 꽂아서 또 쓰고를 하면서 주사기만 바꾸면 된다고 하더랍니다. 원장한테 위험성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일을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요, 그렇게 병원을 운영하면 거기 근무했던 간호사들이 증인이 되고 소문이 나면 누가 그 병원을 갈까요? 안 갑니다. 무슨 돌팔이 약사도 아니고 이것저것 섞어놓은 주사제를 일주일이나 쓴다는 건 발효를 시켜서 쓰는 건가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주사제가 오염되면 그것을 맞는 환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들은 아프니까 통증을 줄여보려고 믿고 놔주는 주사를 맞는 겁니다. 하루빨리 주사 감염 실태를 조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환자들은 안심하고 안전하게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성남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건은 어떤 의원에서 관절 부위 통증을 치료해주는 이른바 믹스 주사를 맞은 환자 49명 중 25명이 세균 감염 증상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 16명은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의원 주사액에서는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병원에서 수거한 주사제에서는 황색 포도상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주사액 자체는 문제가 없었고 조제 과정에서 세균에 오염이 된 주사를 맞은 환자들이 집단으로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더군요. 당시 해당 의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의 진술에 따르면 주사제를 매 환자의 투여 시 조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생리식염수통에 혼합해서 두고 사용했다고 하더랍니다. 주사제는 미리 조제해 상온에 방치될 경우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세균 주사를 맞은 겁니다. 그런데 보건당국은 바쁘시다는 이유로 또 소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몸은 아프고 무서워서 병원도 마음 편히 못 다니면 어찌해야 됩니까? 저 아는 사람도 배가 아파서 자기 발로 걸어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놔주는 주사를 맞고 바로 갔습니다. 주사를 잘못 맞으면 죽는다는 걸 그때 알았지만 이렇게 주사제가 오염이 되어서 감염이 된다는 사실을 저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사제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아픈 환자들이 주사를 맞으며 이 주사가 오염되지는 않았을까 걱정을 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사 맞는 것도 자제를 해야 내 몸을 보호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며칠 숙성시킨 주사제가 내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어도 놔주면 그냥 믿고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서 찾아간 병원에서 또 다른 병을 만들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사제 오염 안 되게 관리 잘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